뭐라고? 응? 응? 계속 이러면은 한계를 이제 그때 맞은 거죠. 한계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터득한 노하우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이아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언어에 관련된 거, 독일 생활에 관련된 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금방 슬픈 영화를 하나 봐가지고 눈이 살짝 부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언어 공부를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서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도 막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어 공부를 하면은 왠지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절대 언어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다시 막 책 보고 공부하고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또 어떤 기회를 얻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또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다 생겨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독일어를 공부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찰나죠. 그래서 하필 고른 게 슬픈 영화여가지고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감정이입돼가지고 괜히.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공부만 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언어 공부를 하면은 감정이입이 돼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독일어의 디테일한 그런 표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독일어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독일어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참 미안한 입장입니다. 선생님으로서 독일에서 독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 굉장히 미안하기도 한데요. 근데 독일어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관심이 정말 많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음악이란 걸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독일에 처음에 올 때도 독일에 안 오고 싶었던 이유가 독일어 때문에 안 오고 싶었는데, 아무튼 음악을 좀 더 공부를 하고, 뭐 초반에 자리 잡기에는 괜찮은 나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독일에 왔긴 왔어요. 하지만 항상 가슴속에 있었던 그런 고민거리는 독일어에 대한 거였어요. 왜냐면 독일어 이거 뭐 어디다 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확실히 더. 그때는 정말 독일 생활이 어떻게 이어질지 가늠도 할 수도 없었고, 내가 앞으로 독일에서 얼마만큼 있을지 이런 생각도 전혀 디테일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독일어에 그만큼 뭐 정이 간다거나 독일어를 정말 미친 듯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생각이 이틀인가 3일 뒤에 바로 어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어학원을 다니니까 일단 제가 기부를 했으면 테이크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등록을 했거든요. 여기 어학원이 비쌉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니는 것도 비쌀 텐데 아무튼 현지에서 어학원 다니는 게 싸지가 않아요. 좀 싸면은 수업 일수가 너무 띄엄띄엄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게 아예 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좀 멀리 가야 된다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가까운 곳에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그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또 너무 멀고 이러면은 안 가게 될까봐 괜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해서 내가 꾸준히 잘 갈 수 있는, 항상 매일매일 안 빠지고 갈 수 있는 것에 목적을 일단 뒀어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곳에 어학원을 바로 등록을 했고, 그래서 정말 빠짐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자주 얘기를 했듯이 저는 기본 코스를 아예 안 듣고 시작을 했어요. 원래 현지에서는 아인스를 필수로 들어야지 아츠바이를 들을 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그런 문법 용어들 있잖아요. 처음에 귀에 익혀놔야지 계속 그걸로 언어를 공부를 하기가 이제 수월한데, 제가 아인스 가장 기초 단계를 안 듣고 아츠바이를 시작했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인스 때 그 모든 용어를 사람들은 다 익히고 아츠바이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츠바이 반에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아츠바이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전 바보 취급을 당한 거죠. 선생님한테나 애들한테나.
아무튼 그래도 제가 암기하는 거나 약간 문법 정리하는 거나 규칙을 막 배열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 안 같다라는 또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래도 아츠바이 끝낼 때 참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패스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코스, 2개월 코스 이런 거 듣지도 않고 1개월 반 코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더 빡빡했겠어요. 정말 그 기초 없이 아츠바이를 따라간다고 정말 헉헉대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쉴 여력도 없이 바로 또 배 아인스를 등록을 했어요. 배 아인스 되니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규칙적으로 뭔가 문법적으로 이런 거는 다 내가 잘 할 수 있겠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시험 대비용으로 독일어를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제 배 아인스 때부터는 내가 문법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독일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드러나요. 내가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베아인스부터는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초 없이 했던 그러면서 항상 이해하면서 넘어온 게 아니라 정말 문법을 막 따내고 문법을 따내고 이 문법을 또 이렇게 따내고 이러면서 시험 대비용으로 공부를 해왔던 게 한계를 이제 그때 맞은 거죠. 그래서 베아인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게 패스를 했어요. 다행히 바로 패스를 하긴 했는데 되게 버거웠어요, 베아인스는. 독해하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수업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이제 복잡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턱걸이 하는 식으로 이제 베아인스는 넘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또 배츠바이를 등록을 했는데, 진짜 배츠바이 때는 내가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5일 다니고, 제가 그때 딱 낙심을 좀 크게 해버렸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 이거 한계인데, 이거 안 되는데, 더 이상 이거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정말 달려왔다 보니까. 뭘 듣고 이해를 하고, 아, 이런 내용은 이렇구나, 이런 내용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넘어온 게 아니라, 문법을 딱딱딱 떼면서 올라온 게 배츠바이에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찾은 것을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독일어를 배운 거는 뭐 3개월 15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개월 반 코스를 제가 뭐 2개월이라고 설명을 하고 15일 다닌 거를 그냥 한 달 정도 다녔어요. 이렇게 항상 말을 해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은 한 5달 배웠어. 어학원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어학원에서 독일어를 공부한 거는 진짜 3개월 1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독일어 때문에 조금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기초 없이 야생마처럼 진짜 달려왔잖아요. 배츠바이 초반까지 이제 3개월 만에 그렇게 달려온 거라서 제가 그때 진짜 넉다운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조금 쉬었어요. 언어를 조금 쉬면서 그냥 현지인들이랑 부딪히면서 좀 생활에서 독일어를 접하는 거 그것으로 일단 좀 저의 시간들을 채워나갔고요. 그리고 잠깐 얘기하기 또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현지인 교회를 독일에 오자마자 바로 갔어요. 한국인들 중에 신앙이 있어서 독일에서 한인교회에 가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한인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신앙이 없는데도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가면 한식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처음에 한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너무 빠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자꾸 한인들이랑 어울리면은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한인들과 어울리는 습관이 들까봐 아예 저는 한인 커뮤니티에 속하지 말자라고 딱 생각을 하고 현지인 교회를 찾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국인도 있긴 있지만 다 서로 보면은 다 독일어로 얘기를 하고 모든 게 이제 다 독일어로 돌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못 알아들어도 항상 이제 독일어를 듣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동안은. 그러면서 저도 막 탄뎀 이런 것도 많이 시도해보고 독일인 중에 이제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 자꾸 찾아보고 뒤져보고 이러면서
독일인들이랑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그때 당시에 좀 했었어요. 이제 쉬는 동안 너무 독일어 나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독일어라는 끈을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좀 더 귀를 열고 독일어를 들으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고 독일인들이랑 만나는 그런 또 커뮤니티에도 가보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애들끼리 막 모여 있는데 저 혼자 또 덩그러니 가게 되면은 뭔가 깊은 주제의 대화가 나오면은 독일 애들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재밌는 게 없어요. 독일에는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그저 만나서 얘기하고 먹고 뭐 차 마시고 또 얘기하고 이게 엄청나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수다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끝이 없어요. 수다가 끝이 없는데 어떨 때는 또 막 토론으로 진짜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막 자기들끼리 얼굴 붉히고 토론하다가도 또 뒤끝도 없어요. 남들한테 다 상처 다 줘놓고서는 뒤끝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꼴을 보면서 되게 당황스러워 하기도 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런 순간에 항상 나는 진짜 그림자가 돼버리는 느낌. 굉장히 그럴 때 되면은 마음이 진짜 참 이상해요. 아, 그렇지. 나는 독일인이 아니지. 여긴 내 나라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굳이 안 하거든요. 저는 굳이 안 하는 편인데, 그럴 때 되면은 정말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그 주제에 빠져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뭐 독일 축구할 때 막 독일 응원하고,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때 되면은 저는 딱 이렇게 뭔가 선이 그어져 있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뭔가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뛰어넘어오면서 독일인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 독일에서 이제 계속 살기 시작하면서 언어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항상 열심히 안 하더라도 짬밥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활을 이제 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도 귀도 어느 정도 열리는 부분도 있고 알게 모르게 또 배우게 되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언어가 좀 늘었어요. 그 3개월 15일이라는 그 시간만 언어를 공부했는데 여기서 지내는 그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언어가 좀 개발이 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몇몇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은 저한테 항상 의견을 또 물어봐주고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면서 형편없는 독일어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항상 저에게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많이 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독일인들이랑 얘기하는 노하우가 하나 쌓이게 된 게 뭐냐면 모든 얘기를 제가 다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근데 알아듣는 척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일일이 못 알아듣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몇 번은 진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정말 시시콜콜 이거는 이거 이 뜻 맞아? 그래? 뭐라고? 계속 이러면은 상대방이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엄마들도 친절하게 아기가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은 설명해 줄 수 있죠. 근데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엄마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내 엄마도 아닌데 얼마만큼 그걸 친절하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저를 그런 식으로 언어로서 케어를 해주려고 하겠어요. 저도 바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들도 저한테 그렇게는 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서글프기도 했지만 하나 그냥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터득한 노하우가 못 알아들어도 일단은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중요한 단어 같은 거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못 알아들을 때는 일단은 막 끄덕끄덕 거리고 호응을 이러면서 일단은 듣는 거예요. 듣고 결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나오거나 내가 알아듣겠는 또 문장들이 또 나오면은 그때 더 많이 호응해주고 그럼 이제 얘가 내가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물론 진짜 막 90% 이상 못 알아듣고 이런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짬밥이 쌓였으니까 그래도 한 60% 정도는 이해를 하고 때로는 70%, 뭐 80% 이해를 하면서 한 20%에서 많게는 40% 정도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고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러면은 걔들이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또 론리하게 되는 거죠. 혼자 외롭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나 지금 너 하는 얘기 이해 꽤 잘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표시를 내줘야지 독일인이 저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항상 바보처럼 멀뚱멀뚱 이러고 있으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척 하는 거. 제가 다행히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좀 괜찮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막 알아듣는 척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계속 듣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이러니까 조금 모르는 것을 티를 내지 않으면서 계속 대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정말 이 포인트에서는 내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그럴 때는 당연히 얘기를 하죠. 자꾸 독일인이 나한테 입을 열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도 듣고 나도 뭐 리액션을 하죠. 근데 그럴 장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은 결코 독일인들이랑 얘기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자꾸 피하기만 한다거나 입을 다물고 있다거나 혼자서 독일에 왔는데 집에만 있다거나 이러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독일인한테 빨리빨리 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그때 많이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독일인이니? 진짜 속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독일인들은 외국인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뇌회로가 그렇게 언어가 들어왔을 때 빨리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면은 그걸 듣고 한국어로 생각을 했다가 또 한국어로 또 뭔가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친절한 독일인들이랑 관계를 많이 맺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에게 막 무령을 주고 나를 민망하게 만들고 내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독일인을 만나면 저 독일어를 딱 안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슨 뜻일까 진중하게 고민해주는 그런 독일인 친구를 만난다면 그것만큼 큰 행운이 없겠죠. 다행히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바빠요. 뭐 제 친구들도 다 의대생이고 다 일하고 이래서 자주 그렇게 보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인연이 있다라는 걸로 제 독일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 시험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진짜 마의 구간이 베츠바인 것 같아요. 베츠바에서 정말 많이 머무르더라고요. 그 코스를 엄청 많이 듣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계속 베츠바이만 여러 번 듣는 사람을 봤는데 베츠바이가 진짜 마의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다 어, 사립어학원 같은 데를 가면요 좀 따기가 쉽대요. 독일에서도 선생님이 다 시험 전에 쪽집게처럼 다 이렇게 짚어주고 이 문제 나오니까 이 문제 봐라. 이건 안 나오니까 이건 보지 마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빨리 패스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런 데서 배치바이를 따면은 그 배치바이는 뭔가 공식적인 곳에서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학을 해서 배치바이를 텔크 거를 따로 땄거든요. 테스트 타프 같은 그런 뭐 시험들도 있는데 저는 뭐 전공이 음악이고 그리고 좀더 실용적인 그런 언어 시험을 저는 치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텔크라는 이제 세계에서 인정이 되는, 세계에서 인증이 되는 그런 공식 어학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치른 거죠. 그래서 그 텔크 배츠바이 시험을 등록해 놓고 약 한 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텔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그러고 2달 정도를
어, 많으면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적을 때는 두세 번, 이렇게 아는 사람이랑 만나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때도 제가 좀 바빠가지고 거기에다가 온 신경을 쏟을 수는 없었지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짬밥이 좀 쌓였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배츠바이를 보면은 합격을 할까? 내가 고작 3개월 15일을 독일어를 배웠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쌓인 짬밥으로 배치바이 통과가 가능할까? 이게 이제 스스로 궁금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배치바이 시험에는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문법적으로 답을 골라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듣기 시험도 있고, 쓰기 시험도 있는데, 쓰기 시험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별로였고, 뭐가 별로였는지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돈을 돌려받길 원하고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거는 그런 글을 쓰는 거랑 어떤 걸 지원하거나 어떤 걸 더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그런 종류의 글을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자기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컴플레인 하는 거에서 다양하고 참 고급 어휘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어휘를 많이 쓰면 또 가산점이 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컴플레인 하는 걸 많이 준비해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컴플레인 하는 걸 준비를 해 갔는데 오히려 근데 그것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갔을 때 그 컴플레인을 해야 하는 그 내용이 파악이 자기가 정확하게 안 되면 괜히 컴플레인을 막 멋들어지게 막 하더라도 불평불만과 이런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러면서 그런 말을 막 유창하게 하더라도 그 테마와 완전하게 뭔가 자기 생각이 비껴나가 있으면 거기서 점수가 다 깎여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컴플레인을 준비를 해갔어요. 컴플레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표현들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준비를 해갔는데 딱 봤는데 그날에 이거는 컴플레인을 내가 글쓰기를 하면은 뭔가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이거 좀 복잡한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옆에 막 지원하고 뭐 문익을 남기고 이런 게 주제가 좋았어요. 제가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해 간 게 이거지만 그 순간에 바로 바꿨어요. 물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려거든 평상시에 어휘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즉흥적으로 뭔가 쓰려고 하면 정말 자기 안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운 좋게도 제가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바로 그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저는 이제 글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쓰게 해서 받았고 그리고 또 말하기 시험도 있거든요. 말하기 시험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전체 시험이 거의 한 4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하루를 싹 비우고 제가 그날에, 시험을 치러 갔다 왔어요. 아무튼 말하기 시험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냥 자기소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점수랑 상관없는 거고, 자기의 경험담 같은 거를 얘기하는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행 갔던 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받은 영감이라든지, 아무튼 자기 경험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또 주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여행한 거를 선택을 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거는 미리 준비해 가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법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아티클 변화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준비를 해가면 거기서 또 마이너스를 엄청 많이 당해요. 그래서 아티클 변화 같은 거 체크 정말 잘해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또 퍼펙트하게 아티클 변화를 다 지키고 전치사를 다 지켜서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글을 읽고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떤지 얘 생각은 어떤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론을 할 것인지 이런 또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 또 아티클 변화 다 틀리고 전치사 이런 거 잘 못 쓰고 이러면은 오히려 얘 외워왔네? 앞에 자기가 했던 프리젠테이션 이거 다 외워온 거네 이러면서 거기서 또 마이너스를 당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프리젠테이션을 정말 너무 유창하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멋지게 해갔는데 그거와 이제 또 자유 토론할 때의 즉흥적으로 하는 그 독일어 실력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거짓말인 거잖아요. 자기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준비해 왔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을 사 먹는 거, 해 먹는 거, 뭐 이런 거 외식 문화, 뭐 이런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혼자 꼭 요리를 해 먹는 것의 이점은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때도 단점은 무엇이고, 막 식료품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아무튼 그런 주제였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뭔가 딱 제시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너희는 해결할 거니?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상대방이랑 나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언어를 사용하면서 독일어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1대1로 하고요. 대부분 심사위원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랑 나랑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건데, 상대방이 한 명이 될 때도 있고, 2명이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말하기 시험을 하는 동안 뭐 심사위원은 보면 안 된다. 상대방을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성격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심사하는 사람들을 무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계속 그 사람들이랑 아이 컨택을 하면서 굉장히 전 즐기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기는 그나마 독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쌓인 짬밥 때문에 딴 거 아니고 짬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배츠바이 만약에 텔크 시험을 보신다면은 이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아는 한국인이랑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에 등록을 하면은 그 애랑 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나면은 상대방이 또 물어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뭐 또 뭐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얘가 또 뭐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은 아, 여행 좋았어? 아, 그랬구나. 그럼 뭐 이거는 해봤니? 이러면서 제가 또 그걸 이해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미리 질문을 뭐 할 건지 대비를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질문할 거야?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답하는 걸 준비해 갈게. 이러면서 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같이 그걸 준비하던 사람이랑 정말 같은 시간에 등록을 했거든요. 텔크 배치바이를. 근데 진짜 짝이 된 거예요. 시험 전에 그 표가 나와요. 누구랑 짝이 됐는지. 근데 딱 보니까 얘랑 진짜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이건 이런 내용이야 이러면서 미리 또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뮤클리시 브리핑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만의 또 전략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소요된다. 그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 할 때 S 다워트를 쓰는데 S 님트 인 안슈프라는 또 수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나 이제 수거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더 높은 어휘 수준을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준비를 또 해갔던 거죠.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어휘 표현을 준비를 저는 좀 많이 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치사랑 같이 오는 동사들을 전치사와 함께 신경 써서 준비를 해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동사는 말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와야 되는 전치사가 또 오지 않으면은 거기서 또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치사 꼼꼼하게, 전치사랑 같이 쓰여지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갔었고, 고급 어휘 표현들을 준비를 또 많이 해서 갔었고, 이게 저만의 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이었어요. 토론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거를 할 때는 즉석에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걔랑 나랑 얘기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휘가 있는데 얘가 모르고 얘가 아는 어휘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러면은 그때 완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또 팁이 있는데 제스처를 엄청 많이 썼어요, 저는. 제스처를. 예를 들면은 제가 트램폴린 이걸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스카이콩콩 같은 거예요.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 있죠, 그거. 그거를 저는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거를 뻔하게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막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걔가 당황하지 않도록 저도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해주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거예요. 뭐 플라이어 이거 얘기할 때도 전단지인데 이걸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단어까지 알 수 있는 건데 얘는 모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막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뭐 플라이어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광고 쓸래 이러면서 제가 그거를 정말 제스처를 꼼꼼하게 얘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쓰면서 상대방을 이해시켜서 대화가 뚝뚝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 서로 제스처를 많이 해서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이해를 좀 어느 정도라도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텔크 배츠바이를 준비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참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머리를 많이 굴려서 생각해낸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텔크 배츠바이면은 다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욕심을 내서 나중에 더 무엇을 할 것을 위해서 더 뭐 해도 되지만 근데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배치바이 텔크 걸 땄으면은 끝났습니다. 일단은 저는 끝났기 때문에 계속 더 이상 언어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굳이 들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텔크 배치바이를 하고 난 뒤부터는 진짜 언어의 수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네이버 사전을 뒤져봐도 솔직히 조금 현지인들이 봤을 때 이거 뜻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건 되게 어색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참 한국어로 독일어를 제대로 접해서 이해를 잘 해서 준비를 해갈 참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독일에 오래오래 또 계속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독일어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길 바래요. 저도 근데 아직까지 독일어가 진짜 별로라서 뭐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좀 더 현지인들이랑 같이 부딪히면서 하는 일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좀 센스나 이런 것들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독일인들이랑 상대하고 응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꿀팁을 전해드릴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또 계속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하면서 많이 지쳤고 NG도 정말 많이 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독일어 화이팅!